이야,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와 손권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웅들의 시대. 그런데 만약 이 영웅들이 칼과 창 대신 곡괭이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라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 말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황당하고 웃기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이 갑자기 히토류 채굴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대혼돈의 서사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때는 서기 220년 위촉 모 삼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빛과 함께 정체불명의 두루마리 하나가 각 나라의 군주, 조조, 유비, 손권의 앞에 뚝 떨어집니다. 펼쳐보니 거기에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와 함께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히토류 광맥지도. 그리고 이런 글이 쓰여 있었죠. 천하를 얻고 싶은 자, 이 흙을 얻으라. 처음엔 다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흙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니 흙 파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엔 히토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세상에 없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번개보다 빠른 말을 만들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힘까지 지녔다고 말이죠. 이 설명에 가장 먼저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은 바로 난세의 간웅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즉시 위하의 모든 장수와 책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들으라. 지금부터 우리는 천하통일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바로 히토류 채굴이다. 하후돈, 하후연은 즉시 10만 대군을 이끌고 지도에 표시된 서쪽 땅으로 가 광산을 찾아라. 순욱, 정욱, 사마이는 히토류의 활용법을 밤새 연구하여 보고하라. 이건 하늘이 우리 위에 내린 기회다. 조조의 호령에 위나라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창칼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고 훈련을 받았고 책사들은 군략 대신 지질학 연구에 매달렸죠.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총나라의 유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상, 조조가 군사를 움직여 흙을 파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갈량은 깃털 부채를 살랑이며 말했죠. 죽은 하늘이 내린 두루마리는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조조가 움직였다면 필시 보통 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조조는 힘으로, 손권은 돈으로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덕으로 히토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전쟁을 멈추고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신비의 흙 히토류를 캐고자 합니다. 이 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땀 흘릴 의로운 자들은 모두 모여주시오. 유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수많은 백성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곡괭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장비는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이놈의 흙, 내가 다 파주마 외치며 제일 먼저 땅을 파기 시작했고, 관우는 청룡원월도 대신 거대한 삽을 들고 묵묵히 흙을 파냈습니다. 조우는 백마 대신 백색 수레를 끌며 흙을 실어 날랐죠. 그야말로 진풍경이었습니다. 한편 강동의 맹주 손권은 어땠을까요? 실리를 중시하는 손권은 주유와 노숙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흙 파는데 정신이 팔렸다지? 멍청한 놈들. 하지만 저 둘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건 뭔가 있긴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저들처럼 무식하게 땅만 파지 말고 머리를 쓰자고. 손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접 채굴하기보다는 이미 채굴된 히토류를 사들이거나 아예 교역로를 장악해서 통행세를 받겠다는 심산이었죠. 손권은 즉시 강동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해 히토류가 나올 만한 땅의 지주들을 미리 매수하고 수군을 동원해 히토류 운송의 길목인 장강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차피 캔 흙은 배로 실어 날라야 할 터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것이다. 손권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삼국의 영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히토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위나라는 압도적인 인력과 조직력으로 산을 통째로 깎아내릴 기세로 땅을 팠습니다. 하후도는 애꾸눈으로 광맥을 살피며 소리쳤죠. 게으름 피우는 놈은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더 빨리, 더 깊이 파라. 병사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라 땅만 팠습니다. 하지만 히토류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파는 족족 나오는 건 그냥 평범한 돌멩이와 흙뿐이었죠.
총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직접 흙을 날랐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의육만 앞선 장비는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땅을 너무 깊게 파서 지하수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광산 하나를 통째로 수몰시킬 뻔했고, 관우는 자기 키만 한 삽질에 힘이 붙여 며칠간 몸져눕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은 밤낮으로 지도를 연구하며 더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 했었지만 현대 지질학 지식이 없는 그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대체 히토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갈량의 탄식이 메아리 쳤습니다. 반면 손권은 느긋했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뻘짓을 하는 동안 손권의 상인들은 히토류로 보이는 반짝이는 돌멩이들을 헐값에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죠. 하하하, 저 어리석은 자들이 땀 흘릴수록 나의 분은 늘어나는구나. 손권은 히토류를 독점하여 천하를 손에 쥘 생각에 매일 밤 연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위나라에서는 무리한 채굴 작업으로 인해 부상병이 속출하고 탈령병이 늘어났습니다. 농사지을 시간에 땅만 파고 있으니 군량미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조는 이럴 리가 없다. 획 한 줌에 천하가 달려있단 말이다. 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이미 국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총나라는 더 심각했습니다. 덕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끝없는 노동에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유비님, 우리를 위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것이오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굶주림 앞에 덕의 정치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둘 곡괭이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드넓었던 채굴장에는 유비상 형제와 지친 몇몇 장수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파국을 맞이한 것은 위나라였습니다. 바닥난 국고와 굶주린 병사들의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조는 히토류의 꿈을 접고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이미 민심은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조조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위협이 한 줌의 흙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허망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내가 흙 따위에 미쳐서 천하를 그르쳤구나 라는 한탄과 함께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총나라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떠나고 나라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유비는 텅 빈 채굴장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죽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흙에 눈이 멀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하는 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총나라는 스스로의 기반이었던 민심을 잃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를 독점한 손권은 천하를 얻었을까요? 천만에요. 손권은 자신이 사들인 반짝이는 돌멩이들이 사실은 히토류가 아니라 그냥 예쁘게 생긴 석영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동안 히토류 매입에 쏟아부은 막대한 국권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강동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망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축배를 들던 손권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맙니다. 결국 오나라도 극심한 경제난과 내분으로 인해 허무하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삼국의 영웅들은 히토류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모두 함께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떨어진 두루마리는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헛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기 위한 경고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영웅들의 색다른 몰락 이야기, 조금은 황당했지만 교훈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헛된 욕심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비단 삼국시대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만약 히토류 광맥 기도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있는 상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